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변함없어요. 항상 늘 한결같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5년 동안 지금 달려왔어요. 그동안에 투자를 하신 분 중에 뭐 재미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주가 계속 빠지고 횡보하다 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그냥 허탈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지금도 꿋꿋하게 열심히 모으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좀 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쪽으로 물방 때리지 마시고,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셔서 좀 내실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글을 봤어요. 93살이면 93세죠. 93세 할머니가 알려준 인간관계 기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짤막하게 전달을 할게요. 인간관계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애정을 꾸준히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가는 좋은 말하고 감정이 줄어들면은 죽고 못 살던 사이도 멀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관계를 망친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불평이나 한탄을 한두 번 들어줄 수는 있어도 만날 때마다 삶을 불평하면서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면은 제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상대에게 지쳐서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침묵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이 조언과 위로는 최대한 아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이 예민한 상태에서 평소라면은 웃고 넘겼을 말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진심은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말로 한 약속만으로는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그 사람과 진정 가까워지고 싶거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은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라는 거죠. 상대를 나무라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죠. 내 단점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좋은 인간관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가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5가지를 명심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관계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해 보세요.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 오늘 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먼저 이거 단통법이죠. 단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과거에 전환지원금 제도가 생겼을 때 수십만 원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에 그치고 그나마도 특수한 단말기에만 국한이 되더라.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단통법 폐지에 단통법이죠. 단통법 폐지에도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주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제조사들이 기여했던 부분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단통법 폐지 후에는 그 지원금 경쟁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두려면 제조사들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 그 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공부된 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장관이 서울의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을 찾았어요. 과거 이동통신사 사이의 과당 경쟁 억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통신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 단통법은 폐지순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 장관의 그 현장 방문은 단통법 폐지 공포 후에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 통사들의 지원금 경쟁이 다시 부활되면 소비자 통신료 부담이 낮을 거라는 게 이 폐지의 배경이었지만 현장에서 기대감은 낮았다고 합니다. 테크노마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점주인 A씨가 애플이나 삼성 제품은 할인을 많이 넣으면 몇십만 원대 또는 공짜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 과거와 달리 지금은 최고 요금제 구간은 11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소비자도 저희 같은 판매점도 많이 부담이 된다,
그냥 요금제가 너무 높아. 내가 볼 때도 요금제가 너무 높습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이 지원금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에게 기본 요금을 비싼 요금제로 강요를 하더라. 청년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크게 저항이 없는데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데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유 장관이 알뜰폰 제도나 중고폰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다 보니까 B씨가 알뜰폰 요금제 자체가 저렴한 것은 저희도 인정한다. 근데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출고가를 다 지불하고 사야 하는데 이 출고가 자체가 보통 120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통신료 경감에 도움될지 의문이다. 중고폰도 1년 미만 제품은 약정 기간도 있고 AS 기간이 살아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생각하는 것처럼 중고폰이라고 해서 되게 싸진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현장 방문의 유 장관은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SK텔레콤, KT, LG U+, 등 이통 3사 관계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어요. 유 장관은 이 통사들이 AI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에서는 마진을 좀 덜 가져가는 등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의 업계의 한 관계자도 이 시장이 지금은 성장보다는 성숙 단계에 있다. 단말기 제조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체 소비자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하죠. 이렇게 이 통사들의 경쟁이 격화돼서 지원금을 과도하게 올릴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단말기 제조사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더라고요. 또 다른 관계자도 단말기 제조사도 규제 프레임에 들어와서 같이 토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통법 체제 후에 새로운 이통신 유통의 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랑 최저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서 제도 변화로 인해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자권보를 통해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공포했고 단통법은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20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유 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보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고요. 이제 AI 시대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행보에 나설 것 같은데 이 AI 산업에 기반되는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이 되죠. 트럼프 취임 당일에 미국의 주요 빅테크를 이끄는 수장들이 첫 일정인 교회 예배부터 참석을 해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했고 이날 현장에 보니까 트럼프 이행정부의 자문기구죠. 이 도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이 CEO는 물론이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의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이 이제 모습을 보였네요. 한 8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 취임식에도 참석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 바로 뒤에 두 번째 줄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보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그들은 트럼프 대각 인사들보다도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날 취임식에 보니까 이들 CEO 외에도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CEO 샘 월트만과 함께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이죠. 틱톡 CEO 추쇼우즈도 참석을 했네요. 다만 쇼우즈 CEO는 다른 빅테크 수장들과 나란히 자리하지는 못했고 뒤편에 배치돼서 체급 차이를 좀 드러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AI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죠. 실제 이날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AI와 관련해서 전임자 바이든이 서명한 23년 행정명령을 처리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합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AI 시스템 개발자가 국방생산법에 따라서 안전시험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기 전인 미국 정부랑 시험 결과를 공유하도록 규정을 했고 이 AI가 소비자, 근로자, 국가 안보에 끼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는데
산업 발전 속도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화당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명령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혔죠.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보를 강화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정부의 정책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바이든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자국의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잘 대할 것 같은데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여튼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